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학교란 곳이 학년 초인 2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바쁩니다. 수업 연구, 학생 지도, 보건실 업무 등 루틴으로 해야 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와중에 각종 업무별 연간 계획, 연수, 사업 준비, 기획 등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업과 계획서 작성은 3월 내에 해야 하고 보건교사가 많이 잡무로 맡고 있는 각종 연수나 검사들은 발령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4월까지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업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학년 초에는 아이들이 적응 기간이라서 보건실 방문 학생들도 많아요. 5월부터는 조금씩 안정화되어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들의 계획에 따라 학교 바이 학교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3, 4월처럼 이 달에 꼭 해야 하는 업무라는 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예정되어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2024년에 일했던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업무가 조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강검사입니다. 5월은 건강검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인데요. 하반기에 하는 학교도 있지만 여러 이유들로 4월부터 1학기 여름방학 전까지 가장 많이 실시합니다. 저는 2, 3, 5, 6학년 신체발달 상황검사랑 시력검사를 5월에 맞춰서 잡는 편이고 5, 6학년은 팝스 일정에 맞춰서 잡고 있어요. 건강검사 업무 영상 따로 올려둔 거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아래 남겨둘게요. 업무방법 참고하세요. 4월 업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4, 5월은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는 시기예요. 현장 체험학습 전에 구급 가방을 준비해두고 활동이 끝나는 대로 회수하고 구급 가방을 재정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현장 체험학습이 모두 당일치기인데요. 그날 바로 회수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많이 잊으시기도 하고 학년으로 체험학습을 나가는 경우엔 대표로 한 분이 가져가시는데 서로 누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시기도 하셔서 학교에 돌아오시는 대로 바로 보건실로 갖다 달라고 배부할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수한 가방은 바로 물품을 재확인하고 사용한 물품이 있다면 채워줍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학교 현장 체험학습 외로도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동아리 캠프 등 별도로 외부 활동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구급 가방을 필요로 하시면 함께 챙겨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인 보수교육 신청입니다. 이건 시도교육청마다 다른데 경기도를 기준으로 7, 8월 중에 교육청에서 연계한 의료인 보수교육이 예정되어 있고 그 보수교육 신청 인원을 5, 6월 사이에 공문으로 수요 조사합니다. 저희 간호사 면허 유지하려면 보수교육을 매년 필수로 8시간 이수해야 돼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4, 5만 원 정도 지원이 있고 추가 금액은 별도로 품위해서 올려야 돼요. 학교 예산으로 미리 잡아둔 곳은 보건교사 직무연수비 또는 면허유지 보수교육비 등 의료인 직무연수비로 잡혀있는 게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 예산을 사용해서 품위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교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면 보건교사의 자격 자체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유지가 필수임을 관리자에게 알려서 학교 예산을 확보하시고 추경하시면 돼요. 동기 선생님들과 함께 날짜를 맞춰 신청하면 더 재미있는 연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제는 선불인데 선착순이다 보니까 방학일과 가까운 날짜의 교육은 경쟁이 꽤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학교마다 달라서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돼요. 저는 행정실 카드로 꼭 결제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대한간호협회 비밀번호로 바꿔서 행정실에 전달했어요. 보건선생님들이 직접 행정실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제가 선착순이라서 결제 당일 아침에 사이트 로딩이 길어져서 보건실을 계속 비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잠시 바꾼 걸로 알려드리고 요청드립니다. 행정실 카드 결제를 꼭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제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교육 이수증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어요. 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이 아니더라도 대한간호협회에서 하는 여러 보수교육 중에 하나를 골라 신청해도 됩니다.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매년 강의자와 주제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서 뭐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커리큘럼이랑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편입니다. 올해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의료인 보수교육을 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열어주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매월 빠지지 않는 감염병 대응 업무입니다. 5월에는 3, 4월만큼은 아닌데 인플루엔자랑 수두 여전히 남아있고요. 특히 수두는 활개를 칩니다. 감염병 학생 파악하고 등교 중지하고 나이스 감염병 보고하고 추후 학생이 재등교하면 서류 보고 출석 인정 협조 결제까지 물론 협조 결제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르니까 확인해보고
각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업무 범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감염병은 정말 매일매일 발생해요. 학부모 안내, 교직원 안내,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등 꾸준히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이 날이 있는 주간에 흡연 예방 교육 주간을 많이 잡고 흡연 예방 실천 학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시기에 교육 주간과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관련 업무를 추가로 해주셔야겠죠. 꼭 이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 많이 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주간 전에 교육주간 계획에 대해서 기한하고 교직원 안내하고 교육사진 받아서 결과 보고 내부 기한까지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흡연 예방 교육주간 운영 방법과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해 참고하실 자료는 아래 블로그 링크 남겨둘게요. 만약 정행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월 즈음엔 정행 2차 관리 대상자를 선별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1차 검사 결과를 나이스 결과 보고하고 별도로 결과 보고 및 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내부 기한에서 결제를 받고 담임 선생님들과 추후 2차 관리 담당자에게 연수도 하고 창봉투에 정행 결과지를 넣어서 전달하고 정행 결과에 대한 가정통신문 안내도 나가야 되고 중간중간 전출이 변동 시에 정행 결과 송부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해야 됩니다. 자세한 건 이전에 업로드했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업무 영상 참고 바랄게요. 6월 업무입니다. 6월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는 이제 거의 없고요. 수두는 계속 이어져요. 근데 여기에 수족구랑 수족구 사촌이 새로 추가됩니다. 수족구 사촌이라고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수족구랑 증상이 비슷하고 같은 엔테로바이러스 계열의 감염병이지만 수족구는 아닌 감염병이 있어요. 아무튼 의사소견서 근거 하에 등교 중지하고 감염병 관리를 하면 됩니다. 1학기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다면 6월에는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거예요. 학교 방학 일정과 건강검진 일정을 고려해서 슬슬 마무리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6월은 상대적으로 다른 월들에 비해 널널한 월이라서 저는 이때 각종 직무 연수를 몰아듣는 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법적으로 이수하셔야 되는 연수들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들으려면 귀찮잖아요. 아동학대, 보안, 장애인 인식 등 법정 연수들을 모아놓은 통합연수라고 있어요. 중앙교육연수원이나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모두 수강 가능합니다. 길지만 매년 들으라고 안내하는 연수라서 이거로 하나 듣고 이수증을 저장해두면 각 업무 담당자가 연수 안내할 때 이 이수증 하나로만 제출해도 돼서 편합니다. 통합연수에 성성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성성성은 별도로 이수해 주셔야 돼요. 통합연수랑 별개로 모든 교사는 3년마다 안전교육 15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잡혀 있고요. 이 3년 안에 안전교육 단일 연수 과정 15시간짜리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25년에 들었다면 26년에 또 듣지 않아도 돼요. 대신 27년부터 29년까지 또 새로운 3년 주기 시작이니까 이때 또 들으셔야겠죠. 7월 업무입니다. 7월에 감염병으로 수두, 수족구, 수족구 사촌이 계속 발생하고 간간히 바이러스성 결막염도 발생해요. 담임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방학식 이후까지 등교 중지되는 학생들에 대한 출석 인정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경우에 현재 치료 중이고 언제까지 등교하지 못한다라는 의사소견서를 가져오게 해서 출석 인정 내부 기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출석 인정 부분까지 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어서 알아보고 안내드리고 있지만 만약 업무 담당이 아니라면 학교 교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출결 지침에 따라 하시면 된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근두근한 일들, 여름방학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무부장님께서 여름방학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실 거예요. 방학 중에 근무해야 되는 학교라면 방학 중 근무일을 확인하셔야 되고 개학 전에 전 직원 출근일이 있다면 이 일정도 확인하셔야 돼요. 방학 계획서에 따라서 나이스 본무를 상신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방학 준비를 하도록 해야겠죠. 여름방학 중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가정통신문도 미리 만들고 방학식 날 발송합니다. 방학식 일주일 전쯤에 담임 선생님들께 쪽지로 학급에 배부했던 감염병 물품함이랑 구급함 등을 수거한다고 미리 안내드려요. 저는 방학식 전날 학교 후 시간이나 방학식 당일에 회수하고 있어요. 각 학급으로부터 물품들을 회수하고 유통기한과 남은 물량을 확인해서 부족한 건 다시 채워주고 2학기 추가약 구입 시 참고합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름방학 때는 특히 기온이 높아서 건전지가 녹는 경우가 있어요. 체온계에 들어있는 건전지 같은 거를 모두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보건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가 많이 오는 여름 기간에는 습해져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주변 구석구석에 제습제 같은 걸 놓아주시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친구 세탁을 예약해요. 사실 세탁소에서 학교 세탁물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마 인수인계 받을 때 항상 맡기는 세탁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셨을 거예요. 안 알려주셨다면 전임 선생님께서 친구 세탁 품위 올렸던 문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해당 세탁소에 전화해서 가격 확인하고 방문 수거할 날짜랑 시간을 예약합니다. 저는 방학식 날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으로 잡아놓는 편이에요. 확인된 가격을 토대로 미리 품위를 하고 방학식 날에 친구 정리를 합니다. 수거해 가실 때 세탁이 완료되면 행정실로 가셔서 보건실에 문 열어달라고 하고 보건실 안에다가 놓고 가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어요. 세탁 완료된 친구는 여름방학 중 출근일이나 개학식 날 아침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의료인 보수 교육을 듣고 각종 연수도 듣고 2학기 준비와 체력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채워요. 만약 교직원 결핵검진 담당자라면 7월에 한 가지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7월 발령 직원 확인 및 결핵검진 안내입니다. 교사와 달리 행정실 공무원 그리고 실무사님은 1월이랑 7월이 정기 발령일이에요. 이때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어서 새로 오시는 직원분들을 확인하고 결핵검진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신규라면 1개월 이내에 받도록 추가 안내 드리고요. 5, 6, 7월은 업무 리스트가 적어 보이죠? 3, 4월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건 맞아요. 계속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정행이나 건강검진 등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업무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푸시하면서 바쁘거든요. 날씨가 풀리고 옷이 점점 짧아지고 아이들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다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도 3, 4월에 숨가쁘게 달려왔던 거에 비하면 훨씬 낫긴 합니다. 이 시기에는 보건 수업으로 바쁘니까 목 건강 꼭 챙기시고요. 저는 마지막 월별 보건 업무 시리즈 2학기 편을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